여러분, 자, 2월에 신간 도서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은 뭐 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네요. 근데 굉장히 충실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이 많아서 고르기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고 나 이런 책 필요했어 하시는 분들 꼭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2월 신간에서 지금 이제 아이책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을 만한 책 이렇게 해서 아이책 3권, 어른책 4권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에는 책 선물이 있습니다. 좋은 책, 그 2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책입니다. 만어로 시작하는 초등 글쓰기. 이게 보니까 제가 이게 첫 책이긴 한데 이게 시리즈물로 이제 나올 건가 봐요. 그래서 후야의 일기, 이건 일기편입니다. 제가 사실 저희 채널에서 만화를 소개해드린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하루 3줄 초등 글쓰기 기적의 그 윤희솔 작가 선생님의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출간이 되면서 그 18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아이 초등 교육에 이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엄마들이 어떻게 가이드를 하면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아이가 직접 읽는 책이거든요. 제가 아이랑 이렇게 읽어봤는데 아이가 어떻게 일기를 써야 되는지 학교에서도 약간 가이드를 해주시지만 잘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에피소드들을 읽고 뒤에 실제 아이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친구는 요 상황에서 요런 생각을 했구나, 요런 것들이 나오죠. 이렇게 한번 보면 만화 컷들은 재밌어요. 아이들 수준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한 이제 그 입학하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한 3학년 요런 친구들이 읽으면 되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내용을 뭔가 이슈를 정리해서 이렇게 일기화한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이게 저는 그 글밥을 좀 읽는 걸 싫어하고 글책 조금 어려워해서 만화책을 유독 좋아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 글쓰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봤을 때 좀 만화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야기는 그 일기를 잘 쓰는 요령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거 너 되게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던져주면 아이가 그냥 슬슬슬슬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일기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이해하기에 되게 좋고, 그리고 저는 요거는 한 일기에 대한 부분들은 정보가 나와 있는 건 여러 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 요거 후야 일기, 다음 편도 사실 제가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요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책은 바로 요 책입니다. 아마 그 박현숙 작가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 박현숙 작가의 책이 워낙 인기도 있지만 이분이 거의 100여 편의 창작 도서를 쓰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아이가 읽더니 수상한 시리즈물이 있어요. 수상한 아파트, 뭐 수상한 학원, 수상한 운동장 뭐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 아이가 그 책을 읽고 요거를 보더니 엄마, 요거는 그 친구의 동생 버전이야.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랑 비슷해. 그래서 맞아. 이거 너가 읽은 한 3, 4학년 친구들 아래에 1, 2학년 친구들이 동화책처럼 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사실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아이의 눈으로 굉장히 기발하게 내용을 풀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면서 제가 키득거리면서 웃었거든요. 근데 수상한 시리즈를 제가 읽은 후라서 요게 더 와닿았고요. 요게 이제 아이 눈에서 봤을 때 층간소음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느냐 그러면서 엄마랑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요 책을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책은 요겁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요거는 13살을 위한 놀라운 잡학사전 그 다음 시리즈로 나온 거예요. 잡학사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는데 요거는 동물만 이제 포커싱해서 동물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워낙 그때도 제가 되게 위트 있고 그림도 재밌고 글도 재밌고 그리고 정보도 많고 그런 책이에요. 두께감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쭉 보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그림 보면 그림 자체로도 재밌어서 지식서라는 느낌이 덜 들죠. 이렇게 하루에 사실 요런 거 그 옆에 그냥 이제 거실에 두고 잠깐 한 편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쭉 이어서 읽는 이야기책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씩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 열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열어서 차례차례 안 읽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아이가 알파카랑 라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표시해놨는데 그 라마 저는 몰랐는데 라마가 원래 그 침을 잘 뱉거든요. 근데 알파카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고 또 이제 이 동물에 빠져서 이렇게 동물 시리즈 다른 시리즈도 많이 보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딱 봐도 재밌죠. 어른이 봐도 재밌고 아이가 봐도 좋은데 한 초등학교 제가 봤을 때 한 3, 4학년? 4학년 그 정도 친구들부터 뒤에 중학생까지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사실 그 이제 곧 신학기 되잖아요. 신학기에 고학년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뭐 돈 1, 2만 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 이렇게 선물로 해줘도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렇게 그 아이 책으로 3권을 준비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을 위한 책인데 제가 이제 그 엄마들이 이제 독서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좋은 책을 엄선해서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 특히 이번 달에 들어온 이 신간들이 정말 다 하나같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내용이 많지만 다 소개해드리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책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기네요. 아이 마음에 공부 불꽃을 당겨주는 엄마표 학습법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 미국 엄마들의 홈스쿨링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안에 보면 이분이 그 미국의 홈스쿨 연맹 창립자이자 교육 전문가 했는데 더 놀라운 건 5명의 아이를 무려 17년 동안 홈스쿨링으로 가르쳤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책기 안에 이렇게 살펴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엄마가 17년간 홈스쿨링으로 하고 대학을 보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아이들 각각 성향이 다른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실제로 깨달은 점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노하우들이 여기 사실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주요한 내용은 사실 공부 불꽃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해줘야 되는 일이 뭘까? 그거의 키를 생각해보면 아이가 완전히 어떤 내용을 습득할 때까지 끈기 있게 매달릴 정도로 도전에 계속 흥미를 갖게 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공부에 이런 불꽃을 이렇게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뭐 산소 같은 역할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에게 계속 이렇게 독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보면서 하나하나 모두 다 완전 꿀팁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꼭 추천해 드려야지 생각했던 이유가 요즘에 엄마표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홈스쿨링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 실제 안에서 각 과목마다 팁도 있고 아이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팁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뭐 사춘기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어떻게 도와줬다 이런 것들이 엄마가 고스란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요즘에 이제 엄마표가 되게 해보니까 버겁고 방향도 잘 못 찾겠고 굉장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사실 저는 요거 다시 읽어보시면서 좀 마음가짐을 좀 릴렉스 하시면서 진짜 해줘야 될 거는 이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책. 그래서 요 책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책은요. 이 책은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내용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뽑아왔는데 사실 이 책은 빌 게이츠가 게이츠 노트에서 이렇게 올해의 책으로 도서로 해마다 뭐 봄하고 이렇게 1년에 2번인가 이렇게 5권씩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책으로도 추천을 한 거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페이스북에 뭐 마크 주크버거도 추천을 했고 그리고 예전에 그릿을 소개해드린 뭐
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칸랩 아시죠? 칸 아카데미를 설립한 살만 칸도 추천을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대단한가 어떤 내용이 담겼나 굉장히 궁금했던 책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메모를 따라라라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사실 신간으로 말고도 따로 안에 컨텐츠들도 소개해 드려야지 라고 이렇게 다 북마크를 해놨거든요. 내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안에 보면 이분이 여기 고등학교 사실은 교사예요. 그래서 서밋스쿨이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적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성과들을 보면 조금 놀라운 게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에서 4년제 대학 가는 게 한 진학률이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서 실질적인 성과로도 한 98에서 99%를 4년제 대학에 아이들을 입학시켰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이제 수치적인 결과도 냈지만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좋은 인생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 학교에서 같이 알려주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내가 그동안 기대했던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그런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개의 학교로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미국 전역에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자기주도 그리고 깊은 사고를 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협업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한 멘토 선생님이 고등학교 4년의 과정 동안 15명, 20명 아이들을 계속 멘토링하면서 지도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 같이 해나가는 입장으로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역시 그 선생님이 많은 시행착오를 사실 거치면서 더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이드 해가면서 이제 좋은 학교로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빌 게이츠가 사실 이제 그 추천 도서를 이렇게 뽑았길래 진짜 엄청난 책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그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학교를 지금 당장 보낼 수는 없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들도 많구나라고 느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내용이 깊이가 깊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책은 이 책입니다. 아마 제가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일단 쉽지 않아요. 뭐가 쉽지 않냐면 안에 내용의 흐름이 굉장히 스피디도 있으면서 인터뷰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재밌고 스피디하고 또 나름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해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책은 읽을 때 한 번에 쭉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했거든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면 이여령 박사의 80년의 사실은 노하우가 담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직접 쓰신 건 아니고 인터뷰하면서 마지막 보니까 제자분이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이 내용들을 적어가는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인터뷰 형식이라서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본인의 얘기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또 다른 상황들을 이렇게 써가는 거죠. 되게 요런 책이 있었구나. 굉장히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안에 실제로 이분의 삶 자체가 거의 이런 분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만큼 되게 놀라웠어요. 저도 그냥 국문학자, 언어학자 뭐 이런 것들만 알고 있었지 되게 구체적으로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요즘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이 완전히 롤모델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화 중에서 이분이 원래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질문도 많았던 그런 그 어린 시절을 겪었는데 우리 세대는 아실 것 같아요. 88 서울 올림픽 기억하시죠? 네. 제가 그때 한 초등학생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굴렁쇠 소년이라고 그 아이가 이렇게 굴렁쇠를 굴리면서 나왔던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그때 서울 올림픽 개폐식에 총괄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세계가 놀랐었고 이제 동양의 약간 여백과 선 그리고 그 미래의 한국을 굉장히 진취적으로 표현한 뭐 이런 것들이라고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서 인상 깊었는데 저는 이분이 여전히 이제 지금도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실 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다방면에 굉장히 이렇게 능할 수 있구나.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책을 통해서 아이가 그 미래의 약간 핵심 인재가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되지? 이게 고쳐야 될 내용이 없었는데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는 분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좀 재밌게 깊이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막 빨리 달려왔는데 마지막 책이네요. 자, 이 책은 요즘에 제가 보면서 책 제목이 되게 긴 게 많더라고요. 요거는 하루 한 편 세상에서 가장 짧은 명작 읽기. 근데 이게 1권이 있어요. 요거 두 번째 책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그 고전을 아이에게도 굉장히 이제 독서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때 고전까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른인 저희 역시 고전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전을 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전을 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책이 그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 작가분의 글이 되게 맛깔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읽을 때 쑥쑥쑥쑥 잘 읽혀지거든요. 여기 안에 고전들이 이렇게 쫙 들어있어요. 근데 이 고전들을 처음에 접할 때 저는 이제 요즘에 책을 읽으면 작가에 대해서 작가 히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데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작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이제 명작 히스토리라 해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뭐 바람과 사라지다의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실제 그 마가리 미첼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어떤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다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 내용에서 이렇게 짧게 말하자면 요약을 해준 거죠. 그리고 작가의 생각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와 재밌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그 고전이 재밌게 쓰여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책을 딱 보고 내가 여자일생 모파상의 여자일생을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쭉 본 다음에 내가 고전 읽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책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분명히 한두 편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먼저 고전을 도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에 이달의 신간 중에서 제가 이 두 도서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책 읽기 좀 싫어하고 일기 쓰기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직접 좀 보여드렸으면 해서 저학년 친구에게 사실 권하고 싶은데 이 책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요거 5권과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엄마를 위한 독서로 고전 좀 내가 기필코 이번 생에 한번 접해보겠다. 근데 굉장히 재밌게 좀 접근해보고 싶다. 아이들 공부할 때도 재밌게 시작하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책 5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책 얘기, 오늘 소개해드린 책 얘기 이런저런 얘기 편하게 해주시고요. 어떤 책 받고 싶은지 남겨주시면 2월 22일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5권에서 10분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